나의 덕에 뿌리에게라는 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나 뭐 수능 특강 같은 데서 좀 종종 아주 간혹 소개되다가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1학년 교과서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이 시는 이제 앞으로는 교과서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되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 나이덕이라는 시인은요, 생태주의 시인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고요. 시인이자 수필을 많이 씁니다. 수필 작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덕 시인의 어떤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제부터는 좀 눈여겨본다면 또 나이덕 시인이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목은요. 뿌리에게인 거죠. 자, 그럼 이 시의 주요한 시적 대상은 뿌리인 것 같네요. 그쵸? 근데 뿌리에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뭐뭐에게라는 건 보통 편지 쓸 때 많이 쓰는 그런 좀 그 상투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뿌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즉 화자가 대상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많이 배우는 작품으로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를 씀으로써 뭔가를 전달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시를 같이 볼게요.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자, 그럼 보니까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네가 나의 뿌리였다라는 건요. 너는 지금 뿌리고요. 나는 연한 흙이래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흙이구나. 라고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뿌리도 흙도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칭하는 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으니까 모두 의인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네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보니까 이 작품은요.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즉 과거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숨결이 처음 데이던 그 다리, 그러니까 숨결이 처음 닿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더운 김이 오르고 이 더운이란 건 여러분 온도니까 촉각적인 심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여러분 피를 뽑아 흘려준다라는 거 우리 헌혈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피를 뽑아 흘려보낸다는 거는 뭔가 약간 양분을 나에게 전해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양분을 전해주는 거를 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흙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분을 전해주는데도 나는 즐거웠대요. 화자는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는 것 같네요. 감탄사니까 영탄법이겠죠. 여러분 영탄법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나의 사랑을 그것이 다 나의 사랑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먼 우물 앞에서도 먼은 여러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여러분 이렇게 뿌리여라고 불렀죠. 이런 걸 우리가 호격조사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부를 때 쓰는 조사예요. 따라서 여기는 호명하는 거니까 도노법이죠. 여러분 도노법은 영탄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뭔가를 부르는 말로도 영탄법이 성립이 돼요. 나의 뿌리여 라고 여러분 불렀죠. 부르니까 얘는 나의 청자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쵸? 즉 내가 지금 얘한테 뭔가 부르면서 말을 건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자로 설정됐고 말 건네는 방식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시가 끝날 때까지 뿌리가 대답을 하진 않아요. 따라서 얘는 진짜 대화는 아니지만 말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나를 뚫고 오르렴. 여러분 내 살이 뚫려도 괜찮다는 거죠. 역시 희생적인 태도를 알 수 있겠네요.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자 여러분 내 모든 거를 다 가져가도 돼 이런 느낌인 거죠.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네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여러분,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는 거는 흙이에요, 뿌리예요? 그쵸? 주체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는다. 이꼴 뿌리가 성장하며 자라는 모습인 거죠.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즉 여러분, 나는 착한 그릇이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그릇이라는 거는 흙의 은유적 표현인 거죠.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지규법이네요.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여러분, 이 바람이 나를 막 가슴을 친다라는 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흙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여러분, 한양은 늘, 마냥 이런 방언이에요. 얘는 방언이니까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여러분의 나의 그런 마음이 어리석지만 기쁨이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어리석다는 건 보통 부정적으로 쓰이죠. 근데 기쁨은 보통 긍정적인 시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얘는 부정적인 긍정이다? 역설법이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또 연계 지문으로 막 5개 주고 같은 역설적 표현이 쓰인 걸 골라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한마디로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건요, 내 몸이 다 부스러지도록 희생적인데 나는 그 뿌리를 키우는 어떤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성장을 하게 하는, 성장시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두름 깨어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자, 여러분,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뿌리가 점점 더 자라서 이제 더 땅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뿌리의 성장이 보이는 부분이죠.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여러분, 보아라라는 거는 명령형 어미인데 이곳을 주목하라라는 어떤 화자의 강한 소망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근데 원래 화자는 여러분 위에서 연하고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그쵸? 자, 여기 있죠?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흙이 단단해지는 흙이 됐죠.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부드럽지 않은, 즉 뭔가 영양분이 다 빼앗기고 남은 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무스레 늙었대요. 예전에는 되게 부드럽고 이제 막 숨결이 닿으면 막 더운 김이 나던 그런 흙이었는데 슬픔만 한두릅 깨어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 여러분, 이제 흙이요, 이제 정말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껍데기다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슬픔이 한두름 꿰어 있대요. 그러니까 슬픔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껍데기,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상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문학에서는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한두름 꿰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각적으로 형상화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시각이 됐든 청각이 됐든 촉각이 됐든 후각이 됐든 미각이 됐든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걸 다 구체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다 주고 마지막 조금 남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얘한테 다 주겠다라는 어떤 희생적 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셔다오라는 거 여러분, 하오체의 이제 약간 말투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년 볼게요.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자, 여러분,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라고 해서 지금 1연에서 첫 번째 행에 나왔던 걸 반복하고 있죠. 1연, 1행의 반복이 되면서 시가 통일성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운율도 만들어지고요. 강조도 되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도 되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시의 일부분이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이래요. 여러분, 그러나가요, 역접의 부사어잖아요. 이게 시상이 전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빈 그릇이래요. 여러분, 빈 그릇이라는 거는 양분이 없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부정적인 모습이라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벌레들이 끌어오르던 이 상태는 긍정적인 순간이었던 거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뭔가 생명력 넘치고 뭔가 영양분이 가득했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벌레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징그러면 안 되고요. 생명력이 넘치던 흙이었고요. 지금은 생명력이 사라진 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의 푸른이라는 색채어 쓰였죠. 여러분, 색채어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시각적이죠. 푸른 졸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빛 아래 연한 흙으로 다시 일구어지고 있을 거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흙이 단단해져서 양분이 사라졌어 끝 이게 아니라 흙은 다시 재생하고 순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흙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흙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간다라는 점에서 이 작품을 자연의 순환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순환, 뭐 생태계의 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뿌리를 지금 부르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건 우리가 대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화체도 찐 대화가 있고 말을 건네는 대화가 있는데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이 작품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결국 대답해준 사람은 없잖아요. 독백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체라는 건요. 청자가 설정되면 다 대화체예요. 하지만 진짜 대화가 아니니까 독백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생태주의적,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자, 생명의 어떤 성장 과정이 드러나죠. 뿌리요. 그쵸? 이게 그럼 여러분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흐르겠죠. 시간의 흐름은 전제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봐야 되고요. 의인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비유적 표현이 쓰인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일단 너와 나라는 의인법, 불꽃 같은 바람, 지규법, 그릇, 은유법 이런 것들이 다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주제는 뭘까요?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쵸? 흙의 희생적인 사랑과 생명체의 성장 그리고 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연의 순환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쉬운 시는 아닐 것 같아요. 친구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보고요. 자, 참고할 거. 작년 수능 완성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년에 발매된 수능 완성이라는 이제 고3들이 보는 EBS 교재예요. 여기에 나이덕 시인의 뿌리로부터라는 시가 있어요. 와우, 그쵸? 얘는 뿌리에게고요. 얘는 뿌리로부터예요. 이거를 연계해서 보면은 연계지문으로 딱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국어는요. 절대 배운 것만 나오지가 않아요.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그냥 불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아마 1학년일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뭐 배운 거 열심히 풀고 평가 문제집 풀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꼼꼼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 연계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